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여러분, 까르보나라는 잘 아시죠? 흔히 로마의 전통 요리로 알려진 까르보나라에 대한 기원과 역사, 그리고 다양한 버전의 까르보나라를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까르보나라라는 요리는 생각보다 최근에 탄생한 요리라는 것이 요즘 견해입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로마의 요리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레를 사용하는 형태의 까르보나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해진 조리법을 통해 근대 로마의 도시 요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들 까르보나라와 묶어 자주 소개되는 아마트리치아나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파스타가 까르보나라와 같이 묶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주 재료인 관찰레, 페코리노 로마노, 그리고 후추, 이 세 가지 재료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요리는 실제 기원이나 역사에서도 명확한 관련이 있진 않습니다. 이 요리는 또 다른 라치오의 요리인 그리치아 파스타에서 파생되어 아마트리체라는 라치오의 작은 마을에서 탄생한 파스타 소스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까르보나라 역시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것을 보면 서로 간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듯 하긴 합니다. 아마트리치아나는 페코리노 로마노, 후추, 관찰레로 만드는 그리치아 파스타에서 토마토가 추가된 요리입니다. 그리고 까르보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파스타 역시 이 관찰레가 없다면 원래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파스타이기도 합니다. 관찰레,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식재료이고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산 진짜 관찰레는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관찰레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로서 이탈리아의 그것과는 맛에서 꽤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관찰레는 한국 제품과 크기의 차이가 큰데요. 이는 사용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찰레는 돼지 아랫 목덜미와 턱을 감싸는 양쪽 두 긴 부위를 정형해서 사용하고 항정살은 목덜미와 앞다리 사이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크기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부위의 가치는 항정살이 훨씬 높습니다. 이 외에도 돼지 자체, 기후의 차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재료들도 볼까요? 먼저 양파입니다. 흰 양파 말고 적양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콤함을 위한 페페론치노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도 관찰레가 필요하고요. 구할 수가 없다면 판체타 혹은 통베이컨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젓으로 만든 페코리노 로마노. 요즘 페코리노 로마노를 못 구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라나 파다노나 파르미자노 레지아노와 맛이 완전히 다르니 꼭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가 필요한데 이런 파사타, 한국에서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구입하셔서 사용하세요. 순수 토마토만 끓여서 만든 일종의 수고이기 때문에 감칠맛이 이미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홀토마토 통조림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국내산 일반 토마토는 맛이 많이 떨어져서 요리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니까요. 차라리 이런 이탈리아산 홀토마토 통조림을 쓰세요. 파사타와 차이가 있다면 캔토마토는 산 마르자노 토마토를 껍질만 벗겨 통조림 가공 처리한 것이라 말 그대로 그냥 토마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사타와는 다르게 사용 시 필수적으로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끓여 주어야만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쉽게 말해 캔토마토는 재료, 파사타는 수고이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소스를 끓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살사 알 포모도로, 즉 토마토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료 손질을 하겠습니다. 관찰레는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도록 자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판체타나 베이컨을 사용하신다면 가급적 두껍게 잘려있거나 통으로 된 제품을 구입하셔서 큼직하게 자르시길 바랍니다. 양파는 잘게 다지거나 가늘게 채 썰면 됩니다. 만약 내가 접시에 무언가가 푸짐하게 있는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이 잘게 다지기보단 가늘게 채 썰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파사타보단 그래도 통조림 토마토가 구하기 쉽다고 느끼실 것 같아 오늘은 캔 토마토로 만들어 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토마토는 250g 짜리로 딱 2인분을 만들면 적당한 양입니다. 토마토는 건지고 캔에 남은 주스는 물을 넣어 헹궈서 완전히 싹 긁어주세요. 토마토는 어느 정도 잘게 다져줍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크기로 자르냐에 따라 파스타 소스의 질감이 바뀌니까 조금 굵직한 질감을 원한다면 큼직하게, 반대의 경우라면 잘게 다져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는데요. 토마토, 관찰레, 양파, 페페론치노, 페코리노 로마노, 그리고 후추까지 재료가 정말 별거 없죠?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재료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와인입니다. 레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편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스를 켜고 팬을 올립니다. 그리고 잘라놓은 관찰레를 넣고 천천히 가열하면서 기름을 빼줍니다. 판체타 혹은 베이컨 사용 시엔 반대로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 지방을 보충해 주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찰레를 가늘게 썰어 기름을 바짝 빼서 아주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반대로 중불에서 조금 빠르게 기름을 빼면서 겉면의 색을 더 빠르게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기름을 제거하면서도 관찰레가 너무 바짝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씹었을 때 입안에 관찰레의 육즙이 터지면서 식감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판체타나 베이컨을 사용 시에 통으로 구입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관찰레의 절반은 건져서 키친타올에 받쳐 기름을 뺍니다. 나머지 절반은 소스에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도록 같이 익혀줄 겁니다. 보시면 관찰레에서 나온 기름이 정말 많죠? 그래서 키친타올로 불필요한 기름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기름을 적신 키친타올은 완전히 식힌 후에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이제 잘라놓은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가 색이 조금 나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익을 때까지 잘 볶아줍니다. 그리고 와인을 살짝만 넣어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인의 양이 많지 않아 넣고 잘 섞어주면 전부 쫄아듭니다. 이렇게 와인이 졸아들면 준비한 토마토를 넣어줍니다. 전부 넣기엔 조금 많아서 한 200g 정도만 넣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끓여준 뒤 약불로 줄여서 최소 15분 정도 끓입니다. 후추와 페페론치노도 적당히 넣어줍니다. 자, 소스가 끓는 동안 파스타를 삶아주겠습니다. 면수 간은 당연히 미리 해두었고요. 파스타의 조리 시간이 15분 정도 걸리는 제품이어서 시간에 맞춰 12분 정도 삶은 뒤 건져내 팬에 담아주었습니다. 집에서 하실 땐 사용하시는 파스타의 조리 시간을 잘 보시고 소스 끓는 시간과 잘 계산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파스타를 삶아주세요. 소스가 쫄아들어 파스타를 마저 익히기엔 물이 부족할 수 있으니 소스의 간에 맞춰서 면수 혹은 물을 조금씩 보충해가면서 파스타를 팬에서 마무리해줍니다. 파스타가 알덴테로 다 익었으면 불을 끄고 페코리노 로마노와 올리브유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엔 토마토 소스이기 때문에 농도가 이미 잡혀 있으므로 치즈가 골고루 녹을 수 있게끔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트리치아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파스타를 접시에 잘 담고 소스를 넉넉하게 뿌려준 다음 관찰레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후추와 치즈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아마트리치아나는 관찰레, 페코리노 로마노의 진한 맛과 토마토, 양파의 감칠맛, 신맛, 후추와 페페론치노의 알싸함, 매콤함으로 입안이 정리되는 정말 맛있는 파스타입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너무 쉬운 파스타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